아슬라무 알레이쿰 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슬람의 먹거리와 마실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가장 커다란 공식 중에 하나는 먹었을 때 해악을 끼치는 음식, 그리고 더러운 음식은 저희가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룰 이제 마약 역시 우리의 정신 건강 그리고 육체 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절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고요. 마찬가지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저희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계속 피웠을 때 폐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나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해서 결국은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드린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왜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허락이 되지 않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슬람은 근거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원칙들과 규정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발견된다? 꼬란과 순나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꼬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왈라 툴꾸 비아이디쿰 일라 타흘루카, 그리고 그대들 자신들을 해악으로 파멸로 몰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는 결국에는 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디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 다rar 와라 디rar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악이 있어서도 안 되며 해악을 끼쳐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악은 모든 종류의 해악이기 때문에 먹거리와 마실거리에서 발생되는 해악이 예상이 된다면은 이슬람에서는 그러한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산물은 어떨까요? 해산물. 한국은 이제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반도기 때문에 이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부터 회를 쳐먹고 구워서 먹고 찌개로 해서 먹고 이제 많이 먹는데, 다행스럽게도 해산물은 이슬람에서 모든 종류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도살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 허락이 되고요. 그리고 육지 동물이었으면은 금지됐을 송곳니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상어에 송곳니가 있죠. 그런 상어조차도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왜냐면은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허락이 된다라고 이제 꼬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허락이 되고요. 그래서 샥스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본 원칙은 샥스핀은 뭐죠? 그 상어의 지느러미죠.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중국집에서 파는 샥스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그 돼지고기 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지만, 기본 원칙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부 무슬림들이 주장을 하기는 우리는 문어나 지느러미가 없는 그러한 바다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꽃게 같은 건 먹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꼬란과 하디스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파에서, 특히 하나피 학파 중에 일부 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고요. 이슬람에서 봤을 때 그것이 꽃게가 됐든 문어가 됐든 비늘이 있건 없건 송곳니가 있건 없건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허락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악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바다뱀이 있다. 근데 그 바다뱀을 먹었을 때 그 도구로 인해서 죽을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되겠죠.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는 그 피부나 아니면은 물고기 전반에 독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허락이 되지 않지만, 보고 전문집에서 요리를 해서 독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독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독이 사라진 보고는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비싸죠. 네, 비싸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보고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은 허락이 된다는 것이 이슬람의 규정입니다. 회를 먹든 구워서 먹든 다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 동물 중에 이제 할랄 허락된 것을 먹기가 힘든 경우 이런 해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육지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육지 동물은 기본 원칙은 몇 번씩이나 반복하지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종류는 금지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슬람적인 도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지된 종류로는 예를 들어서 돼지가 있죠. 돼지는 꼬란에서 불결한 동물이라고 리지스라고 해서 불결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그 육지 동물 중에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동물,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그리고 곰발바닥 좋아하세요? 곰도 마찬가지죠. 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송곳니가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그런 동물은 허락이 되지 않고 조류 중에 이제 날아다니는 새 중에 날카로운 그 발톱을 지닌 사냥을 하는 육식을 하는 그런 조류 있죠. 예를 들어서 매 아니면은 올빼미 아니면은 독수리 이런 것들 이런 조류는 자신들의 날카로운 그런 발톱으로 쥐나 여러 가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충도 모든 곤충은 기본적으로 식용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메뚜기 같은 경우는 허락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럴 때 메뚜기 요리도 많이 해서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요리를 먹진 않지만 이슬람에서는 메뚜기를 먹는 것이 허락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메뚜기가 죽어 있을지라도 그 죽어 있을 때 발견한 그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곤충이라고 하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곤충, 날아다니지 않는 곤충 다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곤충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음식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특히 딸기 우유 있죠. 딸기 우유에 그런 분홍색 빛은 딸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코치닐 색소에서 비롯되는데 이 코치닐 색소는 연지벌레라는 그런 곤충으로부터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지벌레는 원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코치닐이라는 그런 정확히 말하면 카민이죠. 카민이라는 그런 그런 독성 물질을 내뿜음으로써 적을 퇴치를 하는데요. 그 카민이라는 그런 요소를 연지벌레로부터 얻고 그래서 연지벌레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마리, 7마리 정도가 딸기 우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기 우유를 먹는 것은 그런 연지벌레를 먹는 것이고 곤충을 먹는 것이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분 함량표를 잘 보세요. 코치닐 색소가 있는 딸기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홍색 빛을 띤 그런 먹거리에는 보통 코치닐 색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표기 방식대로 E120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E12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거는 코치닐 색소고 그런 코치닐 색소는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는 연지벌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위에서 가끔씩 뻔 하면서 번데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번데기를 먹어도 되냐라고 질문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번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번데기는 누에나방의 유충이죠, 그렇죠? 누에나방은 원래 비단을 이제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번데기는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어요. 예전 이제 그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는 먹지를 않았지만 이제 1960, 70년대 이제 산업 부흥기가 한국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비단 산업이라든지 섬유 산업을 수출을 할 때 이제 누에 나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누에 나방의 고치를 사용하고 나서 그런 그 번데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자니 아깝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먹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번데기인데 이 번데기는 누에나방에 고치고 누에나방은 곤충이죠, 그렇죠? 곤충의 새끼인 누에나방으로부터 비롯된 요리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번데기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데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딸기우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딸기우 없으면 초코우유 있죠. 초코우유 없으면 흰우유 있습니다. 먹거리와 마실거리는 넘쳐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음식이 금지됐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데기 못 먹어요? 그러면 번데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번데기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번데기와 유사한 맛을 내는 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지 상황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먹거리 중에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도살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